안녕하세요. 운인학원 대표 선빈입니다. 제가 이제 2028 교육과정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머님들이 좀 탐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가 많으셔서 2028 수능과 내신 대비를 위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탐구공부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의 변화로 유형과 출제 방식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달라진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탐구과정의 목표가 기존의 2015하고 다른데 딱 다른 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실생활 연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암기로 접근하기보다는 교과서 주제와 개념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사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애들이 봐야 될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문제에서 보면 요게 이제 잘 구현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목의 특징을 좀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통합사의 1, 2로 이루어져 있어요. 책이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합사의 1은 윤리와 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통합사의 2는 뭐냐 그러면은 정치와 경제, 문화, 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양쪽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1에도 있고 2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2는 뭐냐 그러면 경제를 잘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 학교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잘 간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통합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개념이 한 과목 안에 융합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각각 다른 분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죠. 네, 시험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신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일단 수능 시험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형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수능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일단 중간고사를 보고 내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신을 보면 3년치 내신이 있겠죠. 이게 종단이라고 하죠. 내신의 종단이라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 3개년치 기출문제의 어떤 특징이 있겠죠. 횡단은 뭐냐 하면 그 해에 모든 학교들이 통사시험을 보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단과 횡단이 만나는 그 지점에 내년이 2025년이죠. 그리고 자기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중계동이냐, 아니면 대치동이냐, 목동이냐, 아니면 분당이냐, 송파구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잘 매칭을 시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2024에 그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시험이 다가와서 통사나 통과학은 많이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이걸 상당히 대치동이 된 걸 상당히 견제한 느낌을 많이 받고요. 다른 지역은 이제 약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문제 알고리즘을 바꾸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트렌드인지를 잘 보고 출제자 의도를 간파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치동에도 17개 학교를 분석해 보면 3가지 유형을 나눠주고 이 종단과 횡단을 어떻게 설계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은 당연히 이걸 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보면은 예시문항이 떴지만 결국 폭넓은 이해와 응용을 가지고 자료 핵심 영역을 요하는 내신보다는 뭐냐 하면 좀 더 추상적이고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내년 5월에 지금 발표되는 문제로 봤을 때는 건 중학교 수준의 문제라 가지고 내년 5월인가 상반기 때 발표되는 문제가 아마 정밀하게 나올 수 있는 수능 방향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통합사회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사회는 내신을 바라보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트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1에 보면은 지리가 들어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도 공부했는 거나 그래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모든 학교의 트렌드이긴 한데 신문기사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사회는 특히 독서 기반의 공부법이기 때문에 시사회에 나타나는 신문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 읽는 기사 같은 것들을 조금 연관된 거를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원인학원 블로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통합사회는 큰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지리, 문화 등 여러 단어는 섞이지만 한 시대의 맥락이나 주제를 기준으로 연결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업화, 그 다음에 도시화 다음에 환경 문제죠. 그리고 대안적 정책, 원인과 결과의 흐름에 따라 연결돼야 되는데, 통합사회가 나온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학문적 베이스는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사회 뭐라고요? 과학.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는 게 통합사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과학에서 나오는데 사회과학은 어디냐 그러면 과학에서 나온 거예요. 물화생지 공부하는 방법이 사회에다 적용시키는 게 바로 사회과학입니다. 그 방법을 차용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통합사회라는 거죠.
그 인가의 논리에 따라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암기로 생각하면 큰 꼬다칩니다. 그리고 역사처럼 한국사처럼 이제 흐름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건 인과관계를 개념에 맞춰서 정확하게 논리적 알고리즘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전에 아까 큰 흐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 하면 시사 이슈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 개념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있는 뉴스 기사나 최근의 사건에 적용해 이해도가 확 올라간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12월 3일인가 계엄이 선포됐죠. 계엄이 선포되면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통합사회는 계엄에 대한 문제가 법 쪽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게 대한 탄핵이 또 나오겠죠. 탄핵이 나오고 헌지가 나오죠. 그 통합사회 과목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 시사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사를 챙겨봐야 된다. 월결 정족수나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맥락도 잘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텍트가 뭐다? 사회 흐름의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 보면 통합사회 선생님이 5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독해력의 기초가 되는 통합사회에서 뭐냐 하면 어휘를 모른다는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휘 공부 지금 다시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정해져 있죠. 통합사회는 중학교 과정이 한 50%에서 60%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합사회 과목은 그 기본적으로 배운 건 시사하고 결합돼가 40에서 50%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과정의 키워드를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국가나 주권이나 민주주의 여기에 큰 키워드 속에서 뭐냐 하면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잘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개념을 연결할 때 통합사회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지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통계 자료를 수능에서 나왔던 걸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걸 잘 연결시키는 감각을 가진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통합사회를 보면 이제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럼 5등급으로 바뀌면은 예전에 통합사회 1등급은 뭐냐 그러면 25명 중에 1명이지만 이제는 10명 중에 1명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등급은 예전에 100명 중에 12명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1명이네요. 그리고 100명 중에 2등급은 36등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보면 1등급을 맞을지 2등급을 맞을지를 전략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국영수가 좀 이렇게 탄탄하다 그러면 어떻게 1등급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가 어느 쪽이 약간 부족하다면 2등급의 어떤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통합사회는 암기 과목 아니라 그랬죠. 논리적 서술 연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특히 보면 요즘 서술형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 대응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기보다는 개념을 적고 난 다음에 사례를 조사해보세요. 시사.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의견을 구조화해서 굉장히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통합사회 문제가 25문제, 많게는 30문제 이렇게 되는데 5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고의 흐름을 안 했기 때문에 키워드나 개념 연습을 안 해서 그런 문제점이 되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능에서도 뭐냐 하면 보기 자료를 해석하라든지 추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에 내년 5월 가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신은 심도 있게 계속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에 이제 나오시는 선생님 중에 지금 뭐 메가스터 1타임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다음 대치동에도 되게 강력한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모시고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면 중학교 수준의 개념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1 내신이 진행될 때 제가 보면 애들 관리해보면 통합적으로 관리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통합과학입니다. 나을게 예견되고 개념이 되어 있다면 가장 득점하기 좋은 과목이 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과목도 통합과학이죠. 그러니까 내신 공부 시작할 제일 먼저 중학교 수준의 개념이 복습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돼 있다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합적 사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하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연습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나 표 데이터 해석을 가지고 화학이나 온실가스죠.
물리의 에너지, 그 다음에 생물학의 생태파악의 지구과의 기후변화를 묶어서 그래프표 데이터 해석 능력을 가지고 풀어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쉬워졌어요. AI를 활용하면 통합과학 공부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제 AI를 돌리니까 되게 잘 나왔어요. 학원 수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I를 활용한 통합과학 공부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탐구를 얘기했는데 기본적인 것만 얘기했고요. 그럼 탐구는 공부가 뭐냐 하면 이게 식재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영수라 하죠. 국영수는 공부 방법이라고 말하면 이 탐구는 식재료예요. 요리를 만드는 재료죠. 그 통합사회의 재료를 잘 만들어야 되고 통합과학의 재료를 잘 만들어야죠. 이걸 믹싱해서 어떻게 한다? 사고하는 거예요. 국어식으로 독서하고 읽고 쓰기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사실은 제가 고1 내신한다 하면 통합사하고 통합과학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것보다는 그 개념들이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리스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스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는 틈틈이 올려줄 테니까 특히 원인학원 블로그 보면 공방법이 많이 나왔으니까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곁들여서 같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국어예요. 국어를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나오는 개념을 신문을 읽잖아요. 그게 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